TV 김정우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검사 완국 천만의 말씀이다. 검사 공천 하나도 없다. 오늘 당협위원장들 달래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김기현 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검사 공천을 하지 않겠냐, 검사 왕국이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김기현 대표, 그런 일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 괴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우리 당의 아픈 역사가 결코 뒤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 이철규 사무총장, 김기현 당대표, 이 두 분의 말이 정령 진실이라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중소기업회관에서 이제 진행된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200여 명의 당협위원장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진정성 있는 건지,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윤 대통령님 정부 출범 이후에 검사 출신이 약진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검사 출신 인사가 상당수가 나올 것이란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하는 그런 검사 공천 전혀 없다 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심이라면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현역 의원들 그냥 원래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김기현 당대표나 이제 사무총장이 이것을 의식한 듯 총선 공천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이 이 소문을 적극 부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워크숍을 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김기현 대표, 내년 총선에서 신뢰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투명한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된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은 오늘 하셨는데, 글쎄요, 과연 이것이 지켜질까? 정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간다면은 아주 내년 4월 10일 날은 우리 보수의 장이 될 거다, 그렇게 장담하고 싶네요. 그저 이철규 사무총장도 행사 전에 위원장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 주고 문자 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다시 말한다, 공정한 공천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행사장에서 총선 필승 의지 가졌는데, 김기현 대표 읍참 마속 신상 필벌하며 우리의 도덕성을 더 엄격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총선 승리의 비결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김기현 대표,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해야만 대한민국 정상화될 수 있다,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하고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민주당처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김기현 대표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어요. 진정한 정권교체는 바로 총선의 승리다.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 포퓰리즘 유혹에서 과감하게 나와라. 우리 모두 나가자. 국민의 미래 저당 잡는 나쁜 정치, 이거 유혹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윤재욱 이분은 그 말 행동이 항상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김기현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도 윤재욱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총선을 지휘할 국민의힘 투톱이 도덕성을 강조한 것은 뭘까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이런 논란으로 휘청이는 더불어민주당 현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국민의힘의 이제 한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네. 민주당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짚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워크숍에서 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특강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윤희숙 이분도 뭐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또 경제학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숙이 오늘 이런 말 하네요. 세계 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요즘 우리 당의 기인이다. 귀한 사람이다. 우리 당에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조국, 이재명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덜 후진 세력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은 딱히 진취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국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뭐 김기현 대표 호가 사실상 노를 잘못 잡고 있다. 김정은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금 무능한 게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강하게 리더십으로 가지고 가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건 사실이고, 또 미래에 대한 담론이나 스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고 보수 정치의 서사가 끊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년 총선에서 공천 룰보다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보수의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납득하고, 또 김기현 당대표 이분이 그 무능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뭐 워크숍에서 아주 정치 검사 출신들은 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제가 될지 아니면 그때 가서 검사가 몇 명이나 출마를 할지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 시스템에서 뭐 당협위원장을 계속 한 사람을 실력이 좀 딸린다게 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런 거는 좀 경우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 이것을 대통령님은 늘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1년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가 뭐냐? 지난 대선에 굉장한 양자구도 대선이었는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 세력화가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이념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 대부분 이제 진보나 좌파 또는 뭐 이런 분들이 보수의 안티 그런 세력화를 시키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망가졌었는데, 이제 뭐 다시 뭐 이제 지지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틈을 잘 응용을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잘
그냥 화음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리드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이 꾸밀 수밖에 없어요.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도 약점이 그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안철수 또는 천하람, 뭐 허은하 뭐 이런 그 약간 이제 친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 이분들 빨리 화합의 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발맞춰 가야 된다. 그게 필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 어쨌든 오늘 저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저 당협위원장들 한 200여 분 불러가지고 워크숍 하면서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으로만 그냥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그걸 꼭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 할게요. 오늘 이재명 재판장에서 김문기하고 둘이 자주 만난 사실이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사업 1처장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절대 몰랐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거 벌금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박탈이죠. 뭐가? 대표직 박탈. 국회의원 뺐지, 반납. 그게 될 건데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뿐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오늘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이며 상급자였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김문기 씨가 참석한 시장 주재회의에서 1시간가량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도 오늘 정민용 변호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재판장 심리로 재판이 열렸단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당시 성남 도계동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정민용이는 김은기 전 차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말단 직원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과 너무 다르다. 김은기 전 처장 가장 급수가 높았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 검찰이 물어요. 정민용, 그렇다, 그렇게 알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또한 김문기 씨가 상급자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정 문제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원 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처장 김문기 씨가 말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었다, 정민용이가. 그러니까 김문기가 정민용보다 상급자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3월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해서 하급 직원이라고 기억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변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로 오늘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아주 디테일하게 그 정민용 씨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용이 김문기 씨와 함께 2015년 1월 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상황을 또 이제 증언을 합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 내부 회의실 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검찰이. 정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님이 맨 왼쪽 가운데 자리에 앉고 왼쪽부터 개발본부장 등이 쭉 앉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특히 당시 1공단 분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앞에서 1시간가량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해요. 자, 이 정도면은 김문기를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
더 한 발 나가서 대장동 택지 개발과 1공단 공원, 1공단을 공원화 시킨다는 거, 요거 결합 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공약이었는데 정민용 씨 등 공사 실무진은 법률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더라도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건데 정민용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리 후에 공원화가 가능한 사실이 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줄 알고 결재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시장이 분리는 안 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김문기한테.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당황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민용, 김문기가. 시장에 들어간 단둘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세상에 정문기를 말단 사원이라서 직원이라서 알 수가 없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 맞잖아요. 거기다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당황을 했는데 시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시장이 서로 토론해봐라 이런 말도 했고 분리를 반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직원들과 시장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그럼 분리합시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김문기하고 정민용이가 이런 것을 시장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인데 말단 직원이라서 전혀 기억이 없다. 이 말은 판사님이 정말 사람이면 그거 인지하지요. 그리고 그 정민용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막내여서 직급이 낮아서 김문기 당시에 팀장을 모시고 항상 들어갔다는 거야. 이재명 시장한테. 전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자기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다만 당시 김문기 씨 해우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문기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냐하면 거의 설명을 3분 10분씩 했다는 거야. 시장 앞에서 김문기가. 그 많은 내용이라서 일일이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정민용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그 성남시장 개발공사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정민용이는 2016년 2월 달에 1공단 관련 회의에서도 이재명 시장뿐 아니고 김문기 씨도 참석했느냐 검사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참석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이 어떻게 써 있느냐면 김문기 씨는 2015년 2월 달에 개발사업팀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는 거야. 주도. 그러니까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7번이나 이재명 시장에게 개별적으로 혼자 들어가서 보고하고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 회의 횟수만 10번이라는 거예요. 김문기가 10번씩이나 이재명 시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독대하면서 보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아주 그냥 이거 정말 아주 편한 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재판에서 아야스를 묻었다는 거야. 이재명 측 변호사들. 이게 지금 그 증인 신문에 앞서서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증명이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뭘 증명하라는 거야.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같이 말을 해. 피고인이 발언한 모른다. 이재명이가 모른다. 이 말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어서 검찰이 발언의 허위임을 입증을 하려면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보고 시점인 5년 전부터 발언 시점인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거기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증명이 됐는데 이것을 안다. 이재명이가 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미 인식이 됐는데.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변호인 측 말하는 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측 변호사가 오늘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재판장을 향해서 판사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 변호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 판사님, 저를 아십니까? 이 물어요. 판사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야. 판사님, 저 아세요? 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잖아요. 변호사로 알고 있죠, 판사님. 공석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거 판사를 가리키는 거야. 이재명 변호인이 판사님 저 압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왜 물어봐요?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 김문기는 이재명 시장할 때 단독으로 10번씩 들어가가지고 그 개발에 대한 얘기를 논의했고 승인을 받고 서로 그런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얘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하면서 변호인으로 나타나가지고 판사한테 저 아세요? 이건 자체가 아니거든. 그 뭐라고 또 얘가 설명하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다. 허위라고 입증을 하려면 피고인 이재명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 아니, 이재명 머릿속에서 안다라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고. 이재명 머리 안에 뇌세포 어떻게 알아? 이재명 생각 어떻게 알아? 이재명 아니라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가 안다는 머릿속 인식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이재명 머리 해부해볼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변호사가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더 아주 느닷없는 말을 해요. 가장 가까운 거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이 됐고 2021년 12월 달까지 계속 존속이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허구맹랑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변호인이 문제가 있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검찰이 이 시점으로 시작을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을 총 10차례 업무 보좌하면서 이재명이가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맞다. 이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 달인데 그때부터 2021년까지 알고 지냈으면 벌써 12년을 둘이 밀착해서 지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단 직원이 모르느냐. 이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재명 머릿속에서 내가 안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하는 변호사의 그 변론 정말 참 개가 껌 씹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변호인이 이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그 행위 등으로 규정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석을 한 건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하니까 검찰이 혀를 차는 거야. 판사도 저 사람들 참 이상한 논법으로 여기 와가지고 변론을 하네. 지극히 비정상이다 생각했을걸. 검찰이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고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도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변호인 주장 이것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그 논리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야. 뭐 주문해 오듯이 숭구리당당 숭당당 사바사바사바 하면 되는 거냐 이게? 에이.
야,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검찰은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이재명 측 주장에 이건 분명히 당신들 말하는 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커서 이 전체 첨부를 어려웠다. 첨부하기가. 일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다. 팩트만 가지고 온 거다 하니까 재판부에서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이것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판사가 이제 검찰한테 주문을 했는데 검찰이 다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라도 먼저 빨리 판결이 나와야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더 줄일 수가 있지 않나. 김경은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닷없는 그 이재명 측 변호사들 전혀 맞지 않아요. 판사도 하고 계시겠지. 제가 오늘 그 안성 김보라 시장 오늘 검찰 구형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연기됐나 봐요. 그 안성 김보라 시장도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저번에 지금 말고 저번 시장 올 때도 300만 원인가 맞았다가 나중에 80만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한번 선거법 위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렸고 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판사들도 이거 상습범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검사 구형이 한 3년이나 이에 나오면은 아마도 안성시장도 시장직 그만둬야 되겠네. 민주당 소속 김보라 시장님. 내가 왜 안성 얘기를 하냐면 안성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그 김보라 시장님이 지금 계속 시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성 발전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국민의힘이 시장이 되어야만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김학용 또 국민의힘 시장 되면은 또 이제 그 시의원들이 거의 국민의힘 안에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발전되죠. 다 호흡이 맞으니까. 근데 이게 언밸런스가 되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안성 시민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오늘은 실방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오늘 야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